개인정보인데 쉽게 얘기하네. 그건 언제든지 네가 옮기거나 할 수 있어. 통장으로 옮기고 다시 찾을 수도 있고 하잖아. 그런 것들은 동산이라고 해. 동산. 자, 물어볼게. 자동차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자전거. 자전거 니네 거잖아. 근데 그 자전거가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거래가 되잖아. 이렇게 수시로 돈 받으면 줄 수 있잖아. 그런 걸 동산이라 그래. 그럼 부동산은 뭐야? 니네가 사는 집이야, 땅이야. 팔아도 그 자리를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는 거야. TV를 사면 TV는 우리 집에 온단 말이야. 근데 땅을 산다는 건 그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소유주가 바뀌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토지 또는 뭐 건물 이런 거 있잖아. 농지 이런 거 다 부동산이야. 그걸 영어로 real estate라고 한다고. real이 왜 들어가는지 알겠지? 다른 건 다 상징이야.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의 상징일 뿐이야. 근데 걔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그 자체잖아, 그지? 그래서 뭐 그냥 외워둬도 되지만, 그럼 부동산 알았어. 이 단어 이제 수능 필수 단어야. luxury, 호사스러운 부동산. 요게 뭐냐? 호사스러운 부동산이 뭐냐? 그걸 찾는 거거든. 자, 갑자기 근데 농지 얘기가 나와. farmfield가 농지야, 농지. 농지의 토양이야, soil. 여기까지는 뭐 고1짜리라도 어려운다는 거 아니야. 농사 짓는 땅의 토양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be forced to 부정사야.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해줬던 걸로 아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가 내가 목투 구문이라고 했어. 시키는 거라고 했지. 수동태 때 배웠잖아. 지난주에 공부를 열심히 했나 안 했나는 요걸로 판별하면 돼. 요거 목투 구문인데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서 수동태가 되면 뒤에 투 부정사는 그대로 투 부정사라 그랬지? 그럼 해석이 바뀌잖아. 이건 이놈이 얘한테 이거 하라 시킨 거고, 이건 수동태니까 이놈이 이거 하라는 지시를 받은 거겠지. 그지? 요거 익숙해지면 be forced to, 어쩔 수 없이 하라고 강요하다니까 강요받는다는 얘기야. 쉽게 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뭐 하도록 강요를 받아? 그 토양은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강요받는다. 무엇을 위한? 단 하나의 컬처 그로트, 단일 경작이야. 그러니까 아마추어, 아까 어휘력 약한 애들이 모노컬처 나오면 이게 무슨 단어인가 싶겠지만, 당연히 이제 모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모노가 뭐야? 모노. 여러 개 하나지. 모노플레이, 응? 모노 드라마. 영국에서 배우가 몇 명 나오는 거? 한 명 나오는 게 모노 드라마야. 그런 연극이 있어. 한 명이 다 하는 거. 오케이? 모노폴리 아니? 게임도 있는데 모노폴리. 모노폴리가 뭐야? 혼자 다 처먹는 거야. 이게 독점이야. 독점. 이 모노폴리의 방식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옮겨온 게 뭔지 알아? 뭐야? 블루마블이야. 블루마블 게임이야. 블루마블이 결국 어떻게 해야 끝나? 한 지역을 한 놈이 독점하는 체제로 가는 거지. 땅을 찾아먹는. 모노폴리가 독점이야, 독점.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만든 게임이 블루마블이야. 일본 애들이 일본 영향을 받아서 이름이 그렇게 된 건데, 블루가 아니고 블루마블 된 거야. 블루마블이 뭔 줄 알아? 지구야, 지구.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다 보면 흰색 줄무늬가 껴있고 파란색으로 보이지? 원래 마블은 대리석이거든. 대리석에 골고루 섞여있는 모양처럼 지구가 동근 모양으로 돼 있다 이거야. 흰색, 파란색. 오케이? 그리고 구슬이라는 뜻도 있어. 니는 본 적 있나? 유리구슬인데 오징어 게임에 나오잖아. 유리구슬인데 가운데 흰색, 파란색 무늬 들어있는 거 있지? 그 구슬을 마블이라고 하거든. 지구가 그 구슬,
흰색, 파란색 문양이 되는 구슬처럼 보인다고 해서 블루마블. 그래서 블루마블 게임 보면 한복판에 지구 그림, 지구 사진이 있는 거야. 어? 근데 그 게임의 원조가 모노폴리다. 독점. 컬처는 두 번째 단어 설명이에요. 에그리컬처가 뭐였어? 농업이야, 농업. 이것도 단어 공부야 지금. 에그리컬처는 농업이고 졸라 나와. 그래서 니네 얼마 전에 독해할 때 아쿠아컬처 나왔을 텐데. 아쿠아는 뭐야? 물이지. 그래서 아쿠아컬처는 수산업이야. 에그리컬처는 농업이고. 이게 먼저고 농업을 하면 무슨 생활을 하기 시작하지? 사회시간 다 배웠잖아. 정착 생활을 하지. 정착 생활을 한다는 건 삶의 패턴이 정해진다는 거야. 그 패턴을 뭐라고 해? 문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컬처가 먼저가 아니고 에그리컬처에서 컬처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컬처의 어원이 뭐가 있다고? 농업이라는 어원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단일 경작이 되는 거야. 모노 에그리컬처 기니까 모노컬처, 단일 경작. 뭐야? 단일 경작은 뭐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의 곡물만 키우려고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어떤 땅에 그대로 두면 뭐 고구마도 자랄 수 있고 뭐 갈대도 자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자랄 수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고구마면 다른 건 못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단일 경작이야. understand? 내가 보리농사를 짓겠다. 그럼 거기에 벼가 자라면 뽑아야 돼, 둬야 돼? 뽑아야지. 내가 보리가 원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니네 영어로 잡초가 weed인데 이 잡초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세상의 모든 풀이 다 잡초일 수는 없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식물이 아니니까 잡초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 저기 어디야? 보리밭에 인삼이 자라고 있어. 인삼도 잡초야. 알겠니? 그래서 단일 경작 성장을 위한다는 것은 내가 키우고 싶은 그 작물을 위해서만 어떻게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농사질 때 강요될 수 있단 말이야. 그 토양이. 내가 키우고 싶은 그 곡물, 작물에 맞는 토양으로만 유도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저축? 다시. 농장의 어떤 농지의 토양은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받는다.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모두를 위한 게 아니고 단일 경작물의 성장을 위한. 됐지? 이것은 그럼 앞에 내용 뭐야? 이렇게 단일 경작을 위한 환경으로 토양이 바뀐다는 사실은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하나의 식물을 위한 토양이 되는 것은 달성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영양분을 추가시켜야 돼. In the form of 형태로 fertilize가 비옥하게 하다고 ER부터 쓰게 비료 해야 돼. 비료를 투입하거나 또는 물을 투입해야 돼. 어떤 방식에 의해서 irrigation이 관계야. 관계. 이제 관계 배웠어? 사회 시간에 관계 시설, 관계 수로, 관계 시설. 뭐 하는 거야? 농사 지을 때 물을 댔다 뺐다 해야 되지. 그래서 도랑 파고 물을 제가 길을 만들어야 되지. 이게 바로 관계 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로마가 뭘로 유명했어? 오늘날의 수도가는 땅 밑에 묻혀 있지. 근데 로마는 땅 위에다가 탑을 높이 지어서 단계적으로 물이 흘러서 집집마다 공급이 되게 했거든. 물이 공급되게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것도 irrigation 시스템이야. 관계시설. 물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 니네 아빠가 여름에 놀러 가서 야 여기 웅덩이 만들자. 하고 여기 물 막고 하는 거 있지? 그것도 irrigation 하는 거야. 물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물 대고 비료도 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건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야. 내가 키우려는 단일 경작물을 위해서. 오케이? 맞춤을 해야 된다. 지난 50년 동안 기술자들과 곡물, 종자 이런 거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 곡물 과학자들은 보았다. 농부들이 준사동사 목적어 원형 되도록 좀 더 효율적이,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왔다. 무엇에 효율적이 되느냐? supplying,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올바른 양의 두 가지가 뭐였지? 비료와 물. 그러니까 어떤 내가 고구마를 키우는데 어떤 양의 물이 공급돼야 되고 어떤 비료가 투입됐지. 그래서 그 땅이 고구마에 얼마나 좋은 땅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과학자가 도움을 줘왔다고. 이런 거 이제 연구하는 기관이 농촌진흥청 막 이런 데 들어봤지.
옛날에는 농업과 축산학과 막 이랬어. 이름이 촌스럽지. 너 어디 다니냐? 저 강원대학교 축산학과 다닙니다. 소 키우냐? 막 이랬다고. 근데 요즘은 얘네 그 옛날에는 그 알아? 신문 방송학과가 있었어요. 대충 어떤 건지 알겠지? 요즘에 이름을 조금 섹시하게 바꿔. 이름들. 대학도 사람을 유치해야 되니까. 신문 방송학과가 요새 뭐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미컴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이것도 요새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 농업과 없어요. 요새 찾아보면. 식물자원학과 이렇게 바뀌었어. 어차피 농사라는 게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학과니까 식물자원학과가 농과야. 그럼 축산학과는 뭘로 바뀌었겠어? 동물자원학과 이렇게 바뀌었어. 나중에 진로. 그럼 식물자원학과 나오면 식물자원학과 나와서 농업과 나오면 어디로 가는 게 최고의 직업이냐? 우리나라에도 농업진흥청 이런 데가 있어. 농사 연구하는 데. 거기서 품종 개량하고 토양 개량하고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있잖아. 화학적인 뭐 요소 비료가 얼마큼 들어가고 막 이런 연구하는 거. 연구원들 그들이 도움을 줬다고 농부들한테. 세상은 월드 유세이지여도 월드 유세이지 사용이거든. 세상의 사용이라는 게 아주 보편적인 사용이야. 전 세계가 사용하는 거죠. 유세이지는 유즈의 명사형이야. 비료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그 과학자들 얘기 듣고 비료를 썼어. 토양 개선을 위해서. 그게 트리플. 저기 황성은 트리플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뜬다. 트리플 킬. 쿼드라 킬. 3배지 3배. 3배로 3배가 되었다. 1969년 이후. 농업 생산성이 좋아진 거지. 그리고 더 글로벌 케이파세이. 능력이야, 능력. 케이파세이. 전 세계적인 능력. 무엇에 대한? 관계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거 여러 가지 건축 활동이나 공학이 필요하거든. 관계 시설에 대한 전 세계적인 능력도 거의 더블, 2배가 되었다. 그럼 어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곡물을 키우는 데 있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된 거지? 그지? 우리는 feeding and,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feeding, 먹이를 주다, watering, 물을 공급하다. 그럼 먹이를 준다는 건 토양에 먹이를 준다는 건 비료도 공급하고 있고 또 물도 공급하고 있다. 우리의 어디에다가? 농지에다가. 훨씬 더 많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우리의 곡물은 loving, 그 토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겠어? 그럼 자연스러운 결과는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봐봐,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뭐가 튀어나와? 불행하게도 역접이야. 단점이 있다는 거. 이런 데 집중해야 된다. 역접이나 단점 얘기할 때. 불행하게도 이러한 호사스러운 조건이 일단 뭐야? 예전보다 농지가 농지 토양들이 비료도 많이 받고 물도 제대로 공급받고 하는 상황이지. 호사야, 호사. luxurious condition. 이것은 또한 excited, 흥분시키다야. 능동이면. 너네 배웠잖아. 우리 보통 나 신났다 할 때는 I am excited지. 비동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have pp에 비동사 있어 없어? 그럼 이게 원래는 신나게 하다야. 들뜨게 하다야. 오케이? 그래서 이 호사스러운 조건이 곡물만 신나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누구도 신나게 했냐면 어떤 농업적으로 어떤 거야? 바람직해, 바람직하지 않아. 농사 지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누구겠어? 잡초야. 이놈들의 관심도 신나게 끌어올렸단 말이야. 그렇잖아. 같은 식물이잖아. 그래서 내가 토양을 예쁘게 아주 좋게 만드니까 내가 원하는 곡물이 틀어나는데 비슷한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애들 있지. 옆에서 자라다가 저 땅 좋은데? 하고 막 온단 말이야. 그래서 because farm fields, 농지들이 loaded, 막 넘쳐나. 로드가 원래 니네 이런 말 아니? 원래 로드가 짐이야. 짐. 근데 로드는 과학 시간에 부하라는 뜻으로 나와. 부하. 선생님 숙제 좀 적게 내주세요. 저 완전히 요새 부하 걸렸어요. 부하 뭐야? 부담이야.
부담이라는 건 적당하다는 게 넘친다는 거야. 넘쳐. 그래서 농지가 넘쳐나고 있어. 뭘로? 양분과 물로 넘쳐나. 관련된 농지가 아니야. 천연의 땅들. 근데 그 땅들이 그 농지들 뭐하고 있어? 둘러싸고 있거든. 이게 뭐냐? 요게 농지야. 그럼 흙이라는 게 안에 무슨 우리가 철로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고. 흙이잖아 말. 여기다 비료를 졸라 뿌려. 이게 이 밖으로 안 나온다고? 비가 오거나 물이 새면 이 주변 여기 땅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겠지? 그럼 여기다 우리가 키우게 돼. 여기 엄청나게 자라 안 자라 애들이. 비슷한 땅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거 수산업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낚시할 때 어디 가냐면 양식장이 있어. 물속에 그물을 놓고 여기다 고기를 사료를 줘서 키우잖아. 그럼 이 그물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먹으라고 사료 던지면 이 사료가 이 그물 안에 있어 옆으로 빠져나가. 어? 여기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다른 데 있던 고기들이 여기 졸라 보여.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넣으면 불법이지. 이거 남의 양식장에다 낚시하는 거니까. 근처에 배 타고 가서 여기다 낚싯바늘을 던져. 그럼 우리가 많이 잡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농지가 있어? 이걸 비옥하게 하다 보니까 이 주변도 비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자라는 애들이 써 나도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연적인 농지들에 관련된 영양분의 부담 때문에 그들은 또한 desired, 바래어진다. 그들이 누구냐? farm fields가 되니까 어디 있어? 그 농지들이 부하가 관련 영양분과 관련된 자연적인 땅 둘러싼 그 역시 호사스러운 부동산으로서 발휘어진다. By every random weed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마구잡이 잡초에 의해서도 아주 호사스러운 땅. 결국 뭐야? 잡초인데 나도 저기 뭐하고 있다. 가고 싶다. 이게 왜 불행이야? 농지에서 내가 원하는 곡물을 키워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잡초가 많이 자랄 수 있다는 거지. 같은 식물이랑 원하는 양분이 비슷하게 되면. 그럼 요것만 따져. 어떤 땅이요? 럭셔리 리얼 에스테이트가 여기서 어떤 땅이요? 두 가지. 비료와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그런 호사스러운 부동산으로 보이는 거지. 쉽게 하면 강남 되는 거야, 강남.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골라보면 2번 봐봐. 어번던트가 뭐야? 그래서 내가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야. 딱 보면 답이 이걸 썼어야 돼. 어번던트가 풍부하냐? 알면 얼마나 쉽냐? 그렇지? 풍부한 땅을 얘기하는 거야. with necessity, 필수적인 것들. 이게 뭐였는데? 물과 비료지. 뭐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알고도 일반적인 식물에 대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갖춰지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글의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하고 있어? 왜 불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곡물도 잘 자라지만 잡초 제거에 힘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되니? 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읽기 전이 어렵지. 그 이격을 자꾸 줄여야 돼. 자, 그래서 내가 D파트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나머지 마무리 문제 해보시고요. 그 G까지 내가 제목 찾기까지 풀었잖아. H1 해보세요. 자, 설명하기 전에 기억나 이제? 18번 뭔지 기억나? 수능 독해 수능 문제 1번에서 17번까지 듣기. 18번 뭐야? 얘기해봐. 그래서 목적 19번 심경 분위기. 20번 쭉쭉 나와있지. 주장. 21번 지금한 함축어구.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 그리고 몇 번이야? 25번이지? 이게 지금 내 A, B, C, D, E, F, G, H야.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지금 도표 문제야. 도표. 옛날에는 이게 이런 표로도 나왔어. 표. 이거 있지. 이런 식으로 표. 근데 이거 완전 없어졌어. 지금은 꺾은선 그래프 아니면 막대 그래프 아니면 원 그래프 이 셋 중에 하나야. 지금 한번 보세요. 쭉 뒤에 슬쩍슬쩍 넘기면서 그래프만 한번 봐봐. 가장 빈도가 높은 그래프가 뭔지만 봐봐. 자, 뭐다? 막대가 제일 많아. 옆으로 누워있던 서있던 똑같아. 그리고 하나 정도 지금 꺾은선이 있어요. 막대 그래프가 문제 내기 쉽거든. 그래서 도표 문제가 나오고 26번 뭐였어? 내용 불일치가 있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27번, 28번 실용문이야. 실용문은 풀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야 사실은. 이게 실업계 문제도 있어. 실업계. 왜? 지금 내가 아까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함축어고 주장 주제 어쨌든 간에 문해력이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보면 영어를 그대로 직독해서 답을 쓰는 건 아니잖아. 짱구로 굴려서 생각을 해서 답을 써야 되잖아. 그지? 이거는 짱구가 필요 없어. 그냥 뭐만 잘하면 돼. 해석만 잘하면 돼. 그래서 이 도표가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봐봐. 도표 내용 봐. 100% 불일치야. 그치? 그 얘기 뭐야? 도표를 영어로 썼을 때 해석 틀린 것만 잡으세요 이거야. 이 도표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이 도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주제가 뭐고 해결 방법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이렇대. 영어 해석 잘못된 거 있어? 이런 문제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 번부터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대가리부터 풀고 뒤에서부터 뭐 중간에서 빈칸을 찾기 위해서 앞에 통념, 역적, 주장을 살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영어로 썼을 때 해석 틀린 것만 찾아 이런 문제야. 그러면 통념, 역적, 주장 따위가 필요 없으면 이걸 4번부터 해석해보고 답을 확인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차피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 얘는 무조건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야. 1번 하지 마. 하지 마. 1번은 거의 답으로 나오지 않아. 될 수는 있어. 근데 역대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1번이 답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선생님 우리 때 나오면 어떡하죠?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해. 5번이 4번이 확률이 높았어. 그래서 외울 때 그건 취향대로 선택해. 난 4, 5, 3, 2, 1로 할래. 나는 5, 4, 3, 2, 1로 할 때. 하지만 5번이나 4번을 먼저 보는 건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답일 확률이 떨어지는 게 3, 2, 1번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 이거 때려 죽여도 3점 안 나와. 무조건 2점이거든. 해석만 하면 되니까. 그럼 해석을 할 때는 뭐만 잘하면 돼? 단어하고 구조 구성만 잘하면 되거든. 거기다가 무엇에 집중해야 돼? 도표는 주로 뭘 나타내지? 수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가 얼마다라는 건 초딩 수준이고 그런 게 안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대놓고 뭐 어딨어? 10톤이라고 나왔는데 선택지에 11톤이다 이런 거 안 나와. 뭐가 나와요? 증감에 집중해야 돼. 증감. 포괄해서 얘기하면 증감이라는 게 뭐야? 변화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바뀐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나 아직 답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도표랑 비교해서 해석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4번부터 가보자. 선생님은 4, 5, 3, 2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H1번에서 4번 이 문장이 해석이 되는지만 판별해보세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을 때 4번 해석이 되는지만 판별. 단어 모르면 체크해놓고.
자, 밑에 주석 보면은 per capita라는 게 1인당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퍼가 원래 당이라는 거 알지? 짝대기. 1인당 CO2 emission money 배출. 자,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들어. 이 25번 문제에 주석이 없는 나머지 단어 중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니네가 이 학년에 걸맞은 어휘 능력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emission을 지금 모른다? 그럼 니네가 이 모의고사 7대 정도의 니네 어휘력이 부족한 거야. emission, 배출. CO2 배출 많이 나오잖아, 그지? 1인당 CO2 배출 from coal. 뭐야, coal? 광물 중에서 coal. 석탄.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요. 초딩들도 아는 거. 남아프리카의 석탄으로부터 나오는 1인당 CO2 배출이 were over. 자, once가 곱하기 1인데 안 나오겠지. 한 배는 굳이 안 써도 되잖아. 똑같은 거니까. 그럼 몇 배부터 나와? 두 배가 twice야. 그러니까 원래는 세 배부터 이렇게 쓰거든. 네 배가 뭐야? 4 times지. 5 times 이렇게 가면 돼. 100배는 100 times 이러면 돼. 2 times 쓰면 안 돼요? 써도 되는데 거의 안 써. 두 배는 그냥 twice 쓰는 거야. 이런 걸 도표에서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배수사라고 해. 배수사. 몇 배를 얘기한다는 거지. 무슨 비교? 원래 동등 비교 아니야? 똑같다는 거 아니야? 배수사가 들어가면 몇 배가 돼. 또 비교급 n이 나와도 그냥 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B의 몇 배다 하는 거야. 원래 배수사가 없으면 똑같다. A, B가 똑같다고. B가 있으면 B보다 A가 더하다잖아. 근데 뭘 쓰든 간에 배수사가 들어있으면 몇 배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이건 도표에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봐. 비교급 된 나왔지? 더 많다가 아니라고. 더 많은데도 몇 배나 더 많다. 3배. 계산 좀 들어봐야 돼. those, 지시대명사. 복수지. 찾아봐 빨리. 이 those가 받는 명사가 누구야? 독일에서의 그겁니다. 배출 누구지? 지금 배출이 될 수 있어요? 따지지 마. S 붙었으면 복수 치고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어디 배출이? 남미에서의 배출이 독일에서의 배출보다 몇 배가 더 높았다? 3배도 아니고 오버니까 말이야. 3배도 넘었다는 얘기야. 자, 도표 확인. 코어는 흰색이야. 계산해야지. 남미가 5.7이야. 독일이 2.9야. 그럼 3배가 넘으려면 곱하기 몇 해야 돼? 3. 3배? 3배 안 되지? 틀린 거야. 끝. 정확한 어휘력과 해석 능력이 있으면 4번 읽고 나서 이건 수치가 안 맞는데 1, 2, 4, 5번, 1, 2, 3, 5번을 읽을 필요가 없어. 오케이? 산수 못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 정확한 지점을 잡아서. 아까 남미의 석탄 생산량이 5.7인데 이게 독일의 2.9에 3배를 넘었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397, 326, 8.7. 그럼 이게 8.7인데 이것의 3배 안 되잖아. 15가 돼야 될 텐데. 아무리 계산해도 틀렸잖아. 맞나? 정답 4번.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꿀팁 주면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뭐 이게 재미로 알아도 여기까지 1번 나오기 전까지 있지? 상당히 무의미해. 왜 무의미하냐면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다. 1인당 CO2 배출률을 석탄, 기름, 가스, 국가별 2022년. 오케이? 제목 없는 도표 없거든? 이거 1번 앞에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버려야 돼. 이거보다 이거 있는 게 빨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주제인지 잡고 4번부터 거기에 알맞게 확인하면 돼. M2번까지 보자. H2번. 넘겨봐. 이거 뭐 너무 쉬우니까 예시도 하나밖에 없네. H2번 잡아보자. 아니 벌써 끝나지 않았어? 그지? 이 정도의 속도로 푸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문제야 이게. 근데 콜럼부스의 달걀이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지만 이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 문제도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왜? 휘황찬란하게 막 도표 같은 거 막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이씨 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알아만 보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데일리 뭐 이거 있잖아, 그지? 이제 여기 every couple of months가 뭐? couple of month 이거 2달에 한 번. 아니 몰라도 돼. 도표 문제는 그걸 말 바꾸기 안 해. 똑같이 나와. 그냥 이게 2달에 한 번인지 지랄인지 몰라도 된다고. 볼까? 4번 또 볼게. 퍼센테이지야. of people, 사람들의 퍼센트. 도표가 퍼센트 보여준 거 아니야? 몇 퍼센트? Who ate fast food once every couple of months. 그대로 나왔지? 찾았잖아 벌써. 이거 어딨어? once every couple of months니까 이거 찾을 거 아니야 이거. 8%. 그지? 8%가 그것이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더 많았다. 뭐보다? that 퍼센테이지보다 those who consumed 소비했던 그것을. 여기 나오네. 매일이 몇 퍼센트인데? 매일이 13인데 얘가 더 많았다고? 틀렸지? 또 확인해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미국에서 소비하는지 패스트푸드를 2023년에. 너는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sorted 분류해서 according to frequency of consumption.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패스트푸드 2024년.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되니? 하나만 참고로 들어도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퍼센테이지는 저기처럼 차지하는 비율이야. 근데 퍼센테이지 포인트라는 게 있어. 이게 뭔지 알아? 퍼센테이지 포인트? 이거는 증감폭이야. 내 말 잘 들어봐. 우리나라의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그 비율이 3% 높아졌다. 이거 아니야. 3% 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봐야 돼.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이 60%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어? 나중에 잘 보시라고요. 이것도 도표 문제 중요하니까. 퍼센테이지는 말 그대로 차지하는 비율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다. 이거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른 게 나왔을 때 63%가 되었다. 그럼 증감폭이 얼마야? 3이지. 이걸 3% 포인트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읽을 때 얘는 지금 다 증감폭에 대한 설명이 없고 지금 읽었을 때 4번에서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했지. 그럼 증감폭이 아니고 차지하는 뭐만 얘기하는 거야? 비율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런 문장도 복잡해질 때 나오거든. 1960년에 비해서 70년에 뭐 음식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의 비율이 3%포인트 올랐다. 이럴 때는 그 포인트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저기 수능 문제 실제 수능에서 퍼센테이지 포인트로 써야 되는데 퍼센트만 써놓은 사람이 써놨어. 출제가 됐었어. 시험 끝나고 나서 오류 그 신청하지 그지? 해가지고 그때 그 문제가 전부 다 복수 답안으로 인정이 됐어. 예, 복수 답안도 아니고 그냥 그 문제 다 맞는 걸로 했어. 2점. 그지? 그럼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면 이걸 맞게 해주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야. 수능 성적이. 이걸 맞게 해줘서 전체 다 맞게 해줘서 변동된 퍼센트가 2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건 뭐야? 수능 응시들 대부분 다 맞췄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잘못 나왔어도. 그만큼 쉬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뒤에 탄력 받았을 때 쭉 한번 풀어놓고 오세요. A시번까지 숙제를 해보시고 오늘 풀이는 D번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H번 끝까지 다 풀어보세요. 됐지? 다음 주부터 특강이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제대로 보도록 하시고요. 넌 왜 이제 왔어? 그럼 마음대로 그렇게 끝나면 어떡하냐? 나도 시간이 없는데. 너 갔다 가야 된다고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내가 양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네가 죄송한 게 아니야. 가야 된다고 얘기해. 지금 한 시간 다 날렸어. 네가 죄송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내가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서 하고 있는데